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익산시 의원들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9대 익산시 의원 가운데 전과가 있는 의원이 44%나 되고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아 윤리관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제9대 군산시의회가 출범을 앞두고 시의원의 자질에 대해 지적이 많습니다. 시의원 절반이 전과 기록이 있고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직종을 가진 의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성이 부족함은 물론 의원직을 사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정마을 환경피해를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피해의 원인인 옛 금강농산 건물을 철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해 생태를 복원한다는 용역 결과에 대해 그대로 보존해 환경피해 교육 현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드론을 활용한 벽식 파종 시험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4년 기술이 완성되면 노동력이 지금보다 85%나 절감돼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일손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익산시 의원들이 내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제9대 익산시 의회는 이전보다 권한과 위상이 커졌는데요. 그만큼 익산시 의원들의 도덕적 윤리관과 책임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 의원은 모두 25명. 의원들은 제243회 임시회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사무국 인사권과 정책지원관 배치 등 권한과 위상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 의원 25명 가운데 44%는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전과가 3건이기도 합니다. 전과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부터 무면허 운전, 폭행, 공중위생법 위반, 업무방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다양합니다. 제8대 익산시의회의 경우 윤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홍역을 나른 바 있습니다. 모 의원의 배우자 업체가 익산시와 12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등 의원 이해 충돌이 적발됐습니다. 또 막말 파문 등 윤리 문제 4건, 공개사과 징계 결정 1건 있었지만 공개사과는 이행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를 일으켰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리 도덕적 문제는 계속 발생했던 문제인데요. 익산시 의회가 결정을 해서 징계 내린 건은 단 1건밖에 없습니다. 그 징계마저도 의원들이 공개 사과를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9대 의회 때는 정말 윤리 도덕적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좀 대처하는. 앞으로 제9대 익산시의회는 이전 의회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정당을 의식하는 정치적 평행성을 버리고 집행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현안 해결과 입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이제 정책적 활동이라고 하는 기본 활동이 조례 재개정, 5분 발언, 시정 질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익산시 의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권한이 강화된 제9대 익산시의회. 커진 권한과 위상만큼이나 스스로 책임을 지출하는 자정기능 강화와 집행부 경제 능력 향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참여연대가 오늘로 임기가 마감된 제8대 익산시의회에 대해 기본적인 의정활동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제8대 익산시의회 조례 제정은 65회, 개정은 29회로 의원 평균 제정은 0.65회, 개정은 0.3회에 그치는 등 입법 활동이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시정 질문은 일부 의원들이 주도했을 뿐 의원 평균으로 보면 0.5회, 5분 발언은 의원 평균 1.4회에 그쳐 실질적인 참여가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9대 군산시 의회가 다음 달 새롭게 임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출범을 앞두고 시의원의 자질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시의원 절반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직종을 겸직한 의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제9대 군산시의원은 22명, 재선 이상은 15명, 68%를 차지하고 초선은 7명입니다. 이들 의원들의 범죄 경력을 살펴봤더니 절반인 11명이 한 건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도 적지 않았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11명 가운데 8명이 재선 이상 의원이고 초선은 3명입니다. 이런 데다 사익추구 등 이해가 겹치는 직종을 겸직한 의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체의 대표나 건설업, 부동산 중개인, 주택관리의 업종에 종사하고 특정 단체의 센터장을 맡은 시의원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내고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있어 벌써부터 뒷말이 나옵니다. 지금 경제관장으로 15명이 신청했대요.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많지, 지금 요청도. 제8대 시의회는 지방재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애매한 기준 때문에 겸직이 허용됐고 겸직과 관련한 상임위로 배정을 받아도 달리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신고 절차와 방법을 정한 조례가 형식적이고 의원 간에 암묵적으로 모른 척 해온 겁니다. 이 때문에 이권 개입 우려가 있는 상임위 배정을 제외하거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위원회 구성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회의 윤리 강령이 정확히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에게 시민들이 높은 도덕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만큼 의회가 그에 받침할 수 있도록 그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윤리 강령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범을 앞둔 제9대 군산시의회. 많은 권한이 있는 만큼 의원 스스로 경계심을 갖고 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도의회 의장단 선거에 소수당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수진 당선인이 도의회 부의장에 출마합니다. 삼선인 진보당 오은미 당선인은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내일부터 출범하는 제12대 도의회 정원은 40명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이 37명입니다. 차기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추대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도내 사고 지역 2곳을 제외한 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은 한 의원을 도당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데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렇다 할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한 의원을 합의 추대하는 것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한 의원은 재선으로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 비서관과 국회 원내수석 부대표를 지냈지만 도당 위원장은 맡은 적이 없습니다. 도내 인구 감소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인구는 177만 9천여 명으로 180만 명 선이 무너진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만에 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처럼 도내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다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과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출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선고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2월 26일 구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달 뒤 군산시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선고는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올해 초 보충 서면과 추가 의견을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전마을 환경 피해를 복원하는 사업인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이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설명회에서 환경 피해의 상징인 옛 금강농산 일대를 어떻게 복원할지가 논의됐는데요. 공장 부지 보존 여부를 놓고 익산시와 장전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간위원회 관계자들은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환경부의 환경피해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장전마을, 발암물질을 배출했던 옛 금관농산 공장 부지 일대 생태복원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2025년까지 65억 원을 들여 장전마을 일대 56,275제곱미터의 생태계 환경을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부터 진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30일 발표됐습니다. 익산시와 장전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오염 사고의 원인인 공장 부지를 철거하고 기둥과 골조 등 일부 시설을 재활용해 환경 문제에 경각심을 깨우는 자료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민관위원들은 장전마을 환경 피해의 상징인 옛 금관농산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적 메시지를 지닌 유일한 공간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건물을 철거하고 남은 골조나 기둥만으로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부각되지 않는다며 건축물이 주는 시각적 효과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의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데도 어떻게 철거한 다음에 그 복원 사업을 진행하려고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주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익산시는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축 복원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공장 부지를 완전히 보존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론했습니다. 또 용역 단계에서 제시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논의를 더 거쳐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농산 그 부지 건물 활용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가예산이나 이런 방법을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주민들과 다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피해의 상징이 된 익산 장전마을. 자연복원과 역사적 의미 보존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려면 의견 통합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군산시가 재산권 보호와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정했던 지곡동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을 다음 달 해제합니다. 군산시는 이르면 다음 달 셋째 주 지곡동 49만 6,650제곱미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정을 해제한 이후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 제약 조건과 자연 지형 요건 등을 고려한 가로망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지곡동 1원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내 해양공간 5,265제곱킬로미터가 9개 용도구역으로 나눠 개발 관리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 활동을 위해 35.1%에 해당하는 1,850제곱킬로미터를 어업활동구역으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 집적화를 위해 9.9%에 이르는 523.6제곱킬로미터를 에너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들어설 224제곱킬로미터 4.3%는 항만 항행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양공간 지정은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뤄졌습니다. 군산 도심숲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살기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대학교에 따르면 생명과학과 학생들이 전공 실습을 하기 위해 대학 캠퍼스 인근에 있는 숲에 야생동물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고, 설치된 카메라에 살기 찍혔습니다. 숲에는 사괴도, 너구리와 고라니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대 캠퍼스 인근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와 산림, 농경지 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에서 밀과 맥주보리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밀 재배 면적은 2,852헥타르로 전년도에 비해 53.7%가 늘었고, 맥주보리는 120헥타르로 같은 기간 155% 증가했습니다. 반면 올해 겉보리 재배 면적은 2,598헥타르로 지난해에 비해 14.5%인 440헥타르 줄었습니다. 쌀보리 재배 면적 역시 지난해보다 19.2%가 줄어든 5,920헥타르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드론을 활용한 벽시 파종 연구에 나섰습니다. 2024년 기술이 완성되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 지역.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고용기간이 짧은 데다 적응기간을 고려하면 효율성이 떨어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를 위해 전북농업기술원이 드론을 활용한 항공직파 기술 현장 실증에 나섰습니다. 항공직파 기술은 농업용 드론으로 벼와 사료작물을 하늘에서 농지에 직접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육묘와 이양 과정이 없고 드론 조종을 통해 항공에서 종자를 살포하면 돼 85%의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리하고 빠른 시간에 많은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이 농업용 드론으로 벼, 사료 작물 등과 같은 작물을 항공 파종이 가능하다면 농촌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공직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포 기술입니다. 얼마나 균일하게 종자를 살포하는가에 따라 농사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업용 드론에 사용되는 입제 살포기는 시작과 끝부분에 종자가 몰려 불균일한 살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기원은 정밀 파종기와 기체 제어기를 개발해 불균일한 살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침입니다. 또 파종량과 잡초 방지를 위한 물관리법 등 항공직파에 맞는 재배 연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농기원은 2024년까지 항공파종 연구를 마치고 농가에 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파종뿐 아니라 농작물의 병해충 방지에도 드론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항공 파종은 다양한 상황에서 종자를 얼마나 정밀히 파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고민에 빠진 농촌. 드론을 통한 항공 파종이 노동력 부족이라는 농촌의 고민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5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9,453명, 해외 유입 14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4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0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27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96명, 군산 46명, 익산 41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8일 기준 0.97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영업시간과 시설 인원 제한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업체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로 이뤄지며 온라인 신청은 7월 9일까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되고 현장 접수는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533-33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 이번에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됐으며 정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는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지원 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내일 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 1형, 희망저축계좌 2형 등 3가지 유형의 통장이 운영됩니다. 각 통장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근로활동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만기 시 추가 금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익산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의회에 이어 전주시의회에서도 의장당 구성에 소수당 몫을 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에 입성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무소속 당선인 6명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의장단 구성에 자신들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당선인들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한다며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2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고 상임위에도 자신들을 먼저 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출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법정 구속된 지 170일 만에 30일 전주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이 전 의원은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 홈리스에 저가로 매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습니다.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9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2.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주요 지수 가운데 가계 수입 전망을 제외한 생활 형편과 소비 지출, 현재 경기 판단 등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대표 맛집 37곳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군산 맛집은 시민 추천과 발굴 육성위원회 평가를 거쳐 기존 맛집 34곳과 신규 3곳이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맛집은 표지판 부착과 지정증 교부,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과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익산 서동축제 시민 제안을 공모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무왕즉위식이라는 주제로 7월 29일까지 시민 제안 프로그램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개인과 단체,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축제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맡게 된 익산시민대상이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익산시민대상은 문화체육과 산업, 사회봉사, 효행, 친환경, 농업, 교육 등 모두 7개 부문입니다.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되며 올해는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오는 10월 서동축제 폐막식에서 시상이 이뤄집니다. 추천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지가 익산이거나 주민등록상 5년 이상 익산에 거주한 시민이며 사회단체장과 기관장, 기업체장 등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발달장애인들과 청년 예술가가 함께하는 도와 그리고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김정훈 화가의 작품 6점이 소개되며 작품 소개 사이 발달장애인과 청년 예술가들의 뮤지컬 난타 무대가 펼쳐집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가의 합동 공연인 도와 그리고는 다음 달 6일 저녁 6시 군산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전국 무에타이 선수권 대회가 익산에서 열립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2일 제11회 익산시장기 전국 무에타이 선수권 대회가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전국 50개 팀에서 선수와 관계자를 비롯한 5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는 올해 열리는 무에타이 대회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시민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7월 7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시립합창단 제83회 정기연주회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합니다. 익산 평화동의 동양어린이집 원아와 교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아나바다 행사 수익금 35만 원을 평화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24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